흔히 미식가들 사이에 자주 쓰여지는 말이 있는데요. 맛있는 음식은 사랑보다 유혹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중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저 에드워드가 여러분께 이 음식으로 요리로 기쁨과 위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보다 유혹적인 한 접시의 만찬. 오늘 저와 함께 그 특별한 여행 떠나보시겠습니까? Fresh lobster meat creates a perfect harmony with a sweet melon. And to top it off, a chocolate sauce is added on top of it. What if the sweetness of the melon meets foie gras? Take a little journey into a whole new world of flavors with Edward Kwan. 오늘 요리에 사용할 재료예요. 아주 싱싱한 놈으로 제가 골라왔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짜잔! 바로 이 100% 자연산 바닷가재. 당연히 살아있습니다. 집게가 아주 그냥 뭐 자를 것처럼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보이는데 바로 이 놈으로 오늘 기본 재료인 멜론을 가지고 바닷가재 요리와 거위관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요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좀 신경 좀 썼어요. 우리 PD님 오늘 재료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식탁에 사랑을 불러볼까요? 우선 육수를 좀 만들 야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를 듬숭듬숭 잘라 주시고요. 샬롯도 그냥 큼직하게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큼직하게 잘라 주시고 마늘도 한 2쪽 정도 이렇게 으깨 주신 다음에 이 물 안에다가 이렇게 잠수를 시켜 주세요. 당근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도 넣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듬숭듬숭 잘라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센스, 타라곤 잎사귀를 몇 개 넣어 주시면 향도 아주 좋고요. 아주 냄새도 좋아요. 타라곤 잎사귀 넣었고요. 이제 레몬을 이제 넣어 줄 텐데요. 레몬을 넣는 이유는 사실 이 바닷가재가 요리가 되었을 때 그 육질 자체가 좀 탱탱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도 넣고요. 사실 이 랍스타는 그 바닷가재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서 좋고요. 특히 여성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흠이 있다면 좀 비싸요. 이제 육수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불을 좀 맞춰서 이제 좀 바글바글 끓고 이제 준비할 것이 이제 멜론인데요. 이 멜론을 고르실 때 제가 조금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꼭지 부분이 말라 있으면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시고 꼭지가 좀 말라 있다 싶으시면 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그 멜론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시려면 이 끝등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포시 눌러보시면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내가 골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멜론 자체가 당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 향도 풍부해서 오늘 이 바닷가재와 멜론이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멜론은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껍질을 벗기시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벗기시다 보면 이 하얀 부분, 이 딱딱한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많이 좀 자르신다. 어차피 멜론 자르실 때, 가정 자르실 때 그 부분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라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멜론을 자르셔 갖고 스푼으로 우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어 주시고요. 오늘 이 멜론을 제가 타그티아텔레 모양으로 손질을 할 거예요. 타그티아텔레가 뭐냐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태리의 파스타의 일종입니다. 파스타의 일종이고요. 좀 가늘고 좀 두툼하고 좀 이렇게 좀 길쭉해요. 근데 사실 멜론 크기가 있으니까 뭐 아주 긴 파스타가 나올 수는 없고, 잘라서 그냥 칼로 손질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라서 끝에 부분은 이제 쳐서 나중에 이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2mm 정도 두께, 2mm 정도의 두께로 썰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멜론을 이렇게 썰어 주시면 타그티아텔레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멜론을 잘라 놨는데, 이 멜론을 제가 조금 절일 거예요. 어디다 절이냐? 바로 레몬 오일. 오늘의 힌트는 레몬 오일인데, 이 레몬이 멜론의 단맛과 어우러져서 아주 근사한, 약간 좀 새콤하면서도 좀 달콤한 듯한 그런 멜론이 나올 겁니다. 우선은 멜론을 넣으시고요. 레몬 오일을 이제 부어 주시면 되는데, 자, 올리고 소금 간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토스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멜론을 절여놨고, 사실 오늘 보여드릴 랍스타를 조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랍스타를 조리하는 방법과 좀 차이가 있어요. 보통 호텔이나 뭐 식당에서 이제 랍스타를 조리하실 때 이 랍스타 자체를 이 끓는 육수에다가 이렇게 바로 넣으셔서 이제 조리를 하시는데, 시간의 그 조절의 차이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 끓는 육수를 랍스타 담겨지는 용기에 부어 주시면 혹시 오버쿠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부어 주셨고요. 놔두시면 우리 흔히 얘기해서 천천히 익으면서 이 육질이 아주 탱글탱글하게 조리가 됩니다. 이렇게 잘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랍스타를 제가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이제 드레싱을 만들 차례인데요. 사실 오늘 만들 드레싱이 뭐냐? 바로 초콜릿 드레싱입니다. 초콜릿 드레싱. 무슨 초콜릿으로 드레싱을 만들어? 해산물하고 초콜릿, 특히 갑각류와 초콜릿, 좀 매치가 안 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얘기예요. 상당히 잘 어우러져서 그 맛이 아주 환상적인 그런 맛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오늘 화이트 초콜릿을 준비를 했고요. 끓는 물에 중탕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열에서 집어넣게 되면 이 초콜릿 드레싱이 만들어지면서 분리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믹싱볼을 하나를 준비하셔갖고 끓는 물에 올려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고 초콜릿을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콜릿 드레싱을 만드는데, 사실 드레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차가운 드레싱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베이컨 드레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드레싱도 있어서 뜨겁게 드시는 드레싱도 상당히 다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초콜릿이 이렇게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곳에 오일을 제가 호두 기름을 살짝 붓겠습니다. 또 너무 뜨거운 불에 많이 있으면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주셔서 준비를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뜨거운 불, 그리고 바로 불에서 빼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리를 하시면 달콤한 초콜릿 드레싱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쉐리 식초를 살짝 넣고요. 후추와 약간의 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랍스타를 사용하실 때 쓰시면 되고,
이제 랍스타가 어느 정도 이제 천천히 익어서 아주 좋은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얼음물에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물에 담그는 이유는 다 아시죠? 뜨거운 것에서 일종의 온탕에서 냉탕으로. 그럼 우리도 사람도 사실 추워서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육질이 딱 모아지기 때문에 아주 맛이 쫄깃쫄깃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랍스터를 갖고 왔던 것에 제가 다시 잠수를 시켜 드릴게요. 그냥 사정없이 잘라서서 이렇게 하셔갖고 칼 끝부분을 사용하셔갖고요, 이 집게발을 좀 때린다는 느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때리시면 이렇게 이제 부서집니다. 요 살을 싹 빼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살들을 빼내서 준비를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접시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잘라진 멜론 있잖아요. 이 멜론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끔씩은 좀 자연스러운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미리 손질해 놓은 바닥 가재를 한 피스 정도 왼쪽에 두시고 다른 한 피스를 오른쪽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바닥 가재들을 또 다른 한 피스 올리시고 다음 또 한 피스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드레싱 을 올려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후추 약간 뿌려주시면 보기가 좋아요. 맛도 좋고. 배지 잎사귀를 뚝뚝 떨어뜨리셔갖고 마지막으로 발사믹 졸여 두신 거 이렇게 그냥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자, 두 번째로 만들 요리, 사천고추가 가미된 거이감. 사천고추 좀 상당히 매운데요, 사실 한국인 입맛에도 아주 잘 맞는 그런 매콤한 고추예요. 또 그 푸아그라 자체, 거이감 자체가 좀 지방이 많아서 좀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오늘은 사천고추가 살짝 들어가면서 그 매운맛이, 그 느끼한 맛을 살짝 감아 안을 수 있도록. 사실 푸아그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원산지입니다. 최근에는 레바논하고 모로코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푸아그라를 미리 잘라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 푸아그라는 아주 강한 열에 기름을 두르지 마시고 조리를 하셔야 느끼한 맛을 그래도 그나마 적게 드실 수 있어요. 우선은 거의 간을 제가 조리를 할 거예요. 조리할 때 고추를 한 4피스 정도 올려주시면 고추의 향이 녹아지는 거의 간에 맛과 어우러져서 아주 매콤하게 배어집니다. 이 거이간도 마찬가지로 자꾸 뒤집으시면 계속 녹아내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의 뭐 곤죽이 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색깔이 나고 나서는 이렇게 뒤집어서 두시고요. 기름이 많기 때문에 주방에 있는 페이퍼 타올을 사용하셔서 건져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추도 좀 빼셔서 준비를 해 두세요. 이번에 만들 것은 이제 이 거위감과 잘 어우러질 그런 소스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 텐데, 옐로우 머스크 멜론이라고 하죠. 옐로우 머스크 멜론을 사용하셔서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른 머스크 멜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벗겨주세요. 벗기셔서 속대를 이렇게 돌려주듯이 하시면 이렇게 쏙 빠져요. 이렇게 빠져서 이것을 반을 자르신 뒤에 다시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쳐주시고, 볼까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tum숭tum숭하게 제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두겠습니다. 이제 이 멜론을 만들 때 제가 그 스윗앤사워 소스를 만들 거예요. 스윗앤사워 소스, 쉽게 생각하시려면 탕수육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스윗앤사워 소스를 만들면서 제가 사용한 식재료가 바로 레몬그라스입니다. 그 레몬그라스의 좀 새카만 맛, 그리고 사과 주스의 또 새콤하면서 좀 달짝지근한 맛, 그리고 설탕도 어느 정도 좀 사용이 돼서 탕수육 소스가 아주 그윽하게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탕수육 소스 하면은 식초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그런데 식초 대신에 제가 사과 주스를 썼고요, 설탕 대신에 제가 오늘 꿀을 쓸 겁니다. 그래서 꿀을 조금 섞어서 같이 조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팬을 좀 달구신 뒤에 레몬그라스를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통계피, 스타 아니스, 그리고 클로브 정향을 같이 넣어서 조리를 할 겁니다. 이제 팬도 어느 정도 이제 달아올랐고요. 버터를 좀 살짝 넣어 주시면 잘 뭉그러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멜론이 아주 예쁘게 잘 익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계피를 넣어 주시고, 한 2개 정도의 스타 아니스와, 클로브는 많이 넣으실 필요 없고 한 2피스 정도 이렇게 조금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러고 나서 사과 주스를 200ml 정도 넣어 주시고, 꿀을 큰 한 스푼으로 넣어 주시면 이것이 이제 조리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수육 소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 놨고요. 마지막으로 레몬그라스를 제가 넣어서 향을 이제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제 멜론 퓨레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멜론 퓨레는 아까 전에 저희가 미리 잘라 두었던 그 머스크 멜론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툭툭툭툭툭 잘르셔 갖고 팬에 올리시고요. 버터를 한 티스푼 정도 넣어 주세요. 버터를 넣어 주시고 이제 싹 버터가 녹을 때쯤이 되면 그때 이 멜론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시럽도 졸고 있고요. 이게 단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막 벌들이 날라들어요. 벌들이. 이 정도로 조리하신 뒤에 크림을 100ml 정도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사용되었던 꿀도 조금 이렇게 두른다는 생각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멜론도 아주 예쁘게 익고 있고, 레몬그라스 시럽도 보시다시피 이 향이 예술이에요, 예술. 이제 어느 정도 익어서 제가 이것을 블렌더에 갈도록 하겠습니다. 퓨레와 스프의 차이점 아시죠? 퓨레는 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좀 된 죽 같은 거고요. 스프는 좀 맑은 죽? 그러니 마냥 모르겠어요. 자, 이제 또 플레이팅을 한번 떠나볼까요? 푸아그라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고추는 그냥 가니쉬 형식으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되고요. 아까 전에 만들어 두었던 그 멜론 이렇게 둥숭둥숭 올려주시고, 정향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단지 드시면 안 돼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자, 그 다음에 퓨레를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은 이 퓨레를 거품만 쓸게요. 거품만. 이렇게 거품만. 미리 제가 토마토 콘카세를 만들어 놨어요. 토마토 콘카세는 큰 토마토를 그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치셨다가 얼음물에 넣어서 껍질을 벗겨서 그 안쪽에 있는 씨 부분을 빼보시고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만 이제 이렇게 잘게 썰으셔서 쓰시면 돼요. 콘카세를 자연스럽게 올려주시고, 레몬그라스 튀겼던 거 또 자연스럽게 뿌려주시고, 바삭바삭한 맛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루통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루통도, 그리고 오늘의 이 거위간의 요리의 활용 점정, 바로 초콜릿. 이 화이트 초콜릿을 이 신맛과 새콤한 맛, 그리고 이 단맛이 어우러져서 맛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차가루 뿌려주시면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멜론을 가지고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까지 선보인 아마 메뉴 중에서 재료별로는 으뜸이 아닐까 싶어요. 뭐 매일 이렇게 드실 수는 없지만 가끔씩은 이런 별식을 준비하셔서 호사를 부리는 것도 일상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요리잖아요. 달짝지근한 메론과 우아한 바다까지 환상적인 어울림.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훌륭한 요리사라는 걸 보여주세요. You can be a top chef.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